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크로키 도미 애기. 크로키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 3강을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부제는 판단과 선택, 그리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성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조금 흥미로우면서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주제를 오늘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길 바랍니다. 판단, 선택.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순간입니다. 순간. 판단, 선택, 선택, 순간에 순간.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교재에서 1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버트란드 러셀 선생님이 쓴 글 가운데 나의 세 가지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이제 쓰신 거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염두에다 두고 파고 들어갈 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전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치 밸류 트리오가 있었죠. 자, 뭐 가치 이제 3중주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가? 창조, 행위, 가치. 우리가 창조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가치 있는데 우리가 창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여를 하게 됩니까?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되죠. 네, 자, 기여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가치입니다. 나의 삶에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경험 가치죠. 이 경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experience는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고 또 저 세상에 있는 진선미를 정말 우리가 감동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내면을 풍부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선미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들 누구입니까? 우리 크로키 같은 애가 좀 재밌는 애죠.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사랑해요. 되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도 존경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그들의 존재에 대한 러브로서 그렇게 나는 관계를 하고 그 러브의 체험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다. 내가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신, 자세. 정신, 자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거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정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자세도 어떤 정신이냐면은 우리들 보통 얘기하면 파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어떤 의미에는 또 적극적으로 모든 세상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런 태도.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 정신자세라고 하면서 이 정신자세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커다란 하나의 그 보물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불굴의 정신자세, 또 내가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정말 꺾이지 않는 그런 정신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오히려 나의 어떤 겁니까? 나의 삶을 갖다가 보다 더 가치 있고 심장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러한 것들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도 그 차원적인 그런 걸 해왔지만은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정말 실패라고 하는 것, 사람들 보통 얘들 루저라고 얘기하죠. 실패자.
그러나 그 실패자와 같은 것이 단순히 이것이 사람을 갖다가 절망하게만 하는 데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이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정말 많이 배웠다. 내가 내 삶에서 이와 같은 내가 그 루저로서의 처참하고 참담하게 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도 내가 경험했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나는 보다 더 뭡니까? 성장했노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크게 그런 소위 실패라고 failura라고 하는 그런 측면 자체가 그 사람에게 뭔가가 도움을 주고 풍요롭게 만들고 더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역사에 있어서의 그 위인들이라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그런 것들에도 기여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그 위대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걸 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페일러의 위치에 없었던 사람이 없다. 그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크죠. 자, 그게 다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우리가 삶을 구성하는데 자,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삶을 구성해 나갈 것인가? 내가 의미 심장한 그러한 나의 라이프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원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어떤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편적인 가치와 아울러서 뭐냐면은 이거를 보다 더 구체화 좀 시키는 오늘 그러한 일을 좀 해보고 사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러셀 같은 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세 가지 열정을 얘기해 주는데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하는 그 체험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의 천국의 뭡니까? 축소판을 자기의 마인드에 이것을 갖다가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세계 속에서 자기가 저걸 했습니다. 야, 그래서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 속하는 게 경험까지 속하겠죠.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뭡니까?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지식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 지식 추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살아가면서 남긴 책이 약 40권 정도를 되셨는데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 40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지식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그 이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정말 밝혀내주는 정말 창조 행위를 하는 그 작업 행위를 저술 행위를 이분 하셨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뭐였습니까? 창조 행위를 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또 이분의 어떤 정신자세는 뭐였습니까? 이거 정신자세 대단한 정신자세였습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 뭡니까?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가져가지고 무의미하다는 생각, 더 이상 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권태롭다. 이게 되게 권태롭다는 느낀다는 게 이게 하나의 의미적인 그런 노이로제가 증사올 때, 그 의미를, 삶에 대해서 의미를 자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의 그 노이로제 증사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노이로제 증사가 될 때는 자살도 하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에 자살하고 정도로 굉장한 삶의 그 권태로움, 즉, 의미 우울증 혹은 노이로제에 걸렸댔습니다. 어린아이가. 근데 이분 보시게 되면 어릴 때 보면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또 누구도 세상 떠나신다면 자신을 맡으셨던 그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서 일찍.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러셀 선생님이 살아간 거는 할머니의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살아가듯.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부모님들 다 세상 떠나시고 또 하셨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렇게 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어릴 때의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 때문이지. 자살까지. 우리 크로키는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크로키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도 이해가 좀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이 그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양친이라시다든가, 그리고 할아버지라든가, 일찍이 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신자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무의미적인 그런 느낌과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고통의 이 역에 대해서 자신이 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를 맞서서 극복하고 나온 결과 뭐를 나왔습니까? 위대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위대한 무엇입니까? 지식에 의해서 작품을 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평화운동가이셨댔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처절한 악이 많아요. 전쟁의 악도 많고 여러 가지 악이 많으니까 거기서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고도의 연민을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 운동을 사회운동이죠. 사회운동가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한 6개월씩인가요? 뭐 해가지고 또 반전운동에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감옥에도 가고 물론 이분이 행했던 반전운동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이 다른 분석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분 같은 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속에서 자신이 정신 자세에서 이것을 맞서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꾸려가려고 하는 우리가 요 장면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럭셀 선생님이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형성해 갈 것인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방법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시해 준 겁니다. 혹시 크로켓 한번 본 적이 있으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뭐요? 3개의 원이 있는데요. 2개의 원이 있고 그리고 네, 3번째 원이 있습니다. 3번째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열정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나는 흥미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리고 내가 수십 년간 일을 일해도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할 때는 나는 너무나 재밌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여기에서 막 사명감이 막 그냥 웅토오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행복한 듯한 그러한 것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열정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너무나 잘해.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의 이 지적인 능력을 나는 많이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나는 신체적인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 영적인 능력 그런 거.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다음에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나는 하여튼 난 이거는 내 강점이에요. 내가 이 일을 참 잘할 수가 있어.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나의 가치가 자꾸 높아져요. 난 일을 잘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큰 성과를 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성과가 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과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성과를 적게 창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성과를 근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이 지점을 바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위상함.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위상이라고 하는 토폴로지죠. 삶의 가치 위상함. 예, 토폴로지 오브 라이프 밸류. 그러니까 TLV 장소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될 곳, 거기에서 내가 푹 그곳에 내가 빠져 들어가야 될 정도로 나의 몸을, 내가 몸과 마음과 나의 정신을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쏟아가지고 뛰어 들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리를 가져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가치, 위상을 따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자리인데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막 들어가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여기를 내가 탁 가게 되면은 막 열정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열정을 피 끓는 거 있죠? 피 끓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막 피가 끓어올라요. 막 끌어올리고,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타오릅니다. 타오르는 거. 거기를 가면은, 그래서 이걸 뭐든지 피가 맞는 이 자리,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피하고 맞는 이 자리,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사는 겁니까? 물론, 윤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틀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인생은 뭡니까? 10번 삽니까? 2번 삽니까? 아니면은 한 번 삽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으면 한 번이죠? 한 번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이는 인생, 완전히 이 열정 속에서 확 내가 타오르고, 그리고 막 피가 그냥 피를 끓고, 그리고 나의 몸을 갖다가 완전히 연소시키는, 그러면서 빛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촛불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촛불에 대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상징성을 파헤치게 되면 촛불의 상징이 뭡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뭡니까? 결국에는 타오르게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자신이 한 번 살아가는 이 삶의 생애 동안 남김없이 타올라서 완전히 잿더미가 죄가 쫙 돼버릴 정도로 모든 능력들, 모든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그 자체를 갖다가,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전심에 의해 전심으로 그 존재 자체를 다 써버릴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되면, 자, 두 개의 철이 있습니다. 하나의 철은 뭡니까? 너무나 그것이 막 사람들이 그것을 막 도구로서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철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막 철이 부러지고 뭐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완전히 쓰지 못할 정도로 되는 철이 있고, 또 어떤 철이 있습니까? 저것이 하게 되고 끝나는 겁니다. 녹슬어가지고 쓰지를 않고 그냥 녹슬어가지고 그냥 부식돼가지고 되는 그런 절. 나는 어떤 철이 되고 싶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삶이다. 이 생각을 오는 하나의 자아 통찰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따져보면은, 나나, 우리 조직, 뭐 그렇겠죠. 내가 살고 있는 기업, 직장, 이런 데서 말이야. 그 나의 개인적으로 볼 때라도, 내가 여기서 잡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잡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더 자기에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천분의 그 탤런트 있죠. 천부의 재능을 갖다가 이게 몰라요. 잘 모르고 있다가, 내가 그렇게 천부의 재능이 있다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이 일을 했더라면 됐을 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했더라면은
나는 지금보다도 더 풍요로운 그런 어떤 삶을 내가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야. 내가 혹시 여태까지 살아온 게 인생을 허비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죠. 고립기는 뭡니까? 교수님,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네.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좀 어떨 때는 두 개가 다르거든요. 네, 다르죠.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뭘 해야지 내가 인생을 아. 잘 살까요? 아주 날카로운 정말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처럼 하나의 탁 그런 맥을 탁 짚는 그런 이제 그런 아주 따끔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택할 때하고 내가 잘하는 거 택할 때하고 그럴 때 두 개 중에 겹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혈자리로고 이 위상이 바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두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참, 거기서 이제 이 같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여기에서 이것을 하면은 나는 내가 이거 참 즐거운데, 근데 이건 하나의 취미밖에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걸 아주 잘해야죠. 잘해야 잘하고 이것이 잡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성과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지. 그래서 되게 가치를 할 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데 가치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무슨 성과를 덜 내면서 자기가 강점은 잘하는 강점 아닌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은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된 어떤 잡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자기가 잘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성과를 이제 창출을 갖다 해야 되죠. 왠지 좀 재화도 창출해야 돼요. 또 그리고 보다 더 기여를 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데- 학생들이 네, 공부하고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뭐 잘하는지 찾아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냐? 나는 내가 이 자리를 갖다가 찾아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의 이제 기준이 있게 돼서 원리들을 좀 제시했는데, 우리 그것까지 어느 정도로 좀 들어가면은 오늘 강좌에 있어서의 목표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지워봅시다. 자, 먼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자신에 있어서의 목표, 분명한 목표.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future image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future image. 여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표를 갖는 것은 어느 때부터 갖기죠 하면 가급적이면은 더 이른 시기에, 이른 나이에 이것을 분명히 갖는 것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냐면 이 분명한 열정은 뭐냐면 아주 명확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평범한 것을 갖다가 넘어선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매우 담대하고 매우 야심차야 돼요. 커야 돼요. 목표가 그레이트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허풍장이가 되라. 그거죠? 네, 허풍장이. 네, 허풍장이.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아니 이거는 허풍쟁이 뭐 실속 없이 괜히 말만 하고 생각만 커가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데 무엇이냐면은 이 허풍장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관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허풍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신이 이루지 않은 일에 관해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꿈꾸는 사람? 그냥 꿈만 꾸고 있는 사람 아니냐, 공허하게 이룩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허풍장이라는데, 근데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공상이라고 하는 거. 공상은 상상과 뭡니까? 뭐의 중간지대입니까? 망상의 중간지대.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은 여태까지 상상력 해가지고 상상력은 미래를 견제하고 먼저 자신의 뭔가 이룩해야 될 그러한 미래상을 갖다가 얘기하죠. 목표상을 제가 그리는 거는 이거는 상상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그레이트한 화가가 있을 때는 그레이트 화가는 뭐니까 이 상상력이 있어야죠. 상상력이 있어야 자신 것을 구현하는 것을 자신의 구현 작품 속에서 가게 되는데, 먼저 그분은 상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합니까? 이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상을 넘어서 가지고 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상은 망상하고는 다른, 망상은 정신질환 쪽에 왔을 때는 망상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병적인 말들 그것이 아닌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룩했었던 여러 가지, 자 오늘도 보면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손 안에다가 컴퓨터처럼 세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마치 수첩처럼 갖고 다니면서 세계하고 역할을 만들게 되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그래가지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되는 이 플랫폼 제국 아니겠습니까? IT 기술에 의한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다 만들면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전 세계인들의 삶의 세계를 갖다가 여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삶의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혼자를 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게 되면 뭡니까? 페이스북이나 무슨 가지고 짝짝짝 하지 않습니까? 그 하게 되면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하고 무엇이 옵니까? 굉장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준 높은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가지고 여기에 대해 작동하는 것만 약간만 익숙해지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그리고 정보를 갖다가 많이 올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다가 다 해서 실제적인 생산의 물을 갖다가 혹은 생산의 관계를 생산적으로 창출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돼 이것이 바로 보면은 만약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믿어지질 않죠. 공상과학 소설을 생각하니까 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와서 이게 소위 뭐냐면은 옛날에 한 50년 전에 공상과학 소설들이 있었죠. 그 100년 전에 뭐 다들 공상과학 해저로 막 가가지고 하는 거 뭐 해저 이말리라든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해저에 가서 막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저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것이 공상이고 같지만은 지금 세계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것이 현실로 갖다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허풍장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 계셨댔어요. 그 손정희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뱅크에 오시면서 현재에 있어서 아마 일본의 제일 리치한 그런 1등을 이제 달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허풍장이가 되라. 허풍장이가 돼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거를 매우 담대하고 야심담고 이걸 하라는 허풍장이가 돼요.
그래서 이분은 허풍장이라고 했을 때 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정의를 한 겁니다. 허풍장이라는 건 다른 아직 현실되지 않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를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현실화될 수 없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화될 수 없는 거는 망상일 때에 현실화될 수 없는 거지. 공상일 경우에 거기에 극하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고 즉 뭐냐면은 막 현실화가 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막 현실화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계신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수강자 님들 모든 분들이 어때 지금 몇 세예요? 지금 보시면 19세이시죠? 만으로 분명한 목적을 자기 인생 전체에 크고 담대하고 그레이트하고 분명한 이러한 인생 로드맵이 있죠. 이 목표의 세계, 이 꿈 그렸습니까? 도전 오늘 하겠습니다. 강하게 과제를 오늘 지시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좌를 업로드 되자마자 강좌에 들어오신 수강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이거를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손정희 그 회장님, 석뱅크의 회장님의 인생 로드맵인데요. 19세 때 한 게인데 그걸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 지금 나이들도 뭐 똑같네요. 손정희 회장님하고 이것을 인생 로드맵. 이분이 인생 로드맵을 5개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19살 때 한 겁니다. 자, 인생 로드맵 매핑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 목표, 삶의 목표, 이제 이게 목표를 이미지죠. 상상을 좀 발휘하셨는데 20대, 19살인데 20대에 창업해서 이름을 알린다. 글씨 좀 똑바로 써주세요. 네. 못 알아보겠어요. 아이고 밑에 끼쳤네요. 30대 네. 사업 자금을 모은다. 여기 사업 자금 모은데 이 사업 자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한국 돈으로 1조에서 2조 모은다. 네. 그리고 40대 큰 승부를 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분석이냐면 어떤 40대에 큰 승부를 걸어가지고 어느 정도에 가지고 투자하고 이제 창출하면 10조에서 되게 20조입니다. 이거를 40대 한다. 그리고 50대 사업을 완성시킨다.